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200명이 아산에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에 도착해 첫날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민 수용에 반대했던 주민들은 정부 결정을 받아들였고 귀국하는 교민들을 따뜻하게 품겠다는 위알 아산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3차 감염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자 가족이 태안의 어린이집과 교육기관에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세슘 방사성 물질 유출 사건에 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운영 미숙 등으로 연구원 내부 시설에서 오염수가 흘러 넘쳐 발생했다는 결론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에는 오늘 교민 200명이 도착해 시설에 수용됐습니다. 교민들은 생활관에 짐을 풀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고국에서의 첫 밤을 맞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사회는 귀국하는 교민들을 따뜻하게 품겠다는 위알 아산 캠페인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교민 200명을 태운 버스 18대는 삼엄한 호의 속에 오늘 낮 12시 50분쯤 경찰 인재개발원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애초 교민 수용에 반대했던 주민들은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였고 현장에는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같은 환영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특히 방역 문제, 생명에 대한 방역 문제는 철저히 좀 차단할 수 있도록. 특히 지역사회에선 귀국하는 교민들을 따뜻하게 품겠다는 위아 아산 캠페인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방역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인근의 현장 집무실에서 근무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격리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애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교민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집중관리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도 받을 예정입니다. 5제곱미터 규모의 생활관에서 홀로 지내지만 12살 미만의 아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지냅니다. 또 임시생활시설에는 책과 TV, 신문,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휴게 공간 등을 갖추는 등 교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충남도가 우한 귀국 교민들을 임시 수용하고 있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주변 주민 안전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가정집 방문 진료를 지원합니다. 도는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지역 주민 건강을 위해 마스크 6,500개와 실내 살균 소독제 200개 등 개인 보호 물품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또 경로당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소독제를 비치하고 방역 차량을 매일 투입해 인재개발원 주변과 마을 곳곳을 소독하며 가정집을 방문해 마을 주민들 건강도 직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2차 감염된 6번째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오늘 추가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3차 감염이 현실이 됐습니다. 특히 6번째 확진자 가족이 어린이집 교사와 교육기관 직원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밀착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의 한 어린이집. 출입문의 안전을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교사 A씨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초 2차 감염자인 6번 확진자의 딸인 A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23일부터 닷새 동안 서울에 있는 친정에서 설 연휴를 보내면서 6번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습니다. 연휴가 끝난 지난 28일부터 사흘 동안 어린이집에 출근해 영유아 29명을 가르쳤습니다. 저희 폐쇄 조치 결정 났으니까 보건소랑 이런 데 전화해서 여쭤보시면 돼요. A씨의 남편도 태안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하는 모 교육기관의 직원인데 해당 기관은 교육생 290여 명 전원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단은 그 교육생들은 다 최소 조치를 했고요. 밀접한 또 접촉이 또 있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조치를 취했고요. 이들 부부는 현재 자택에서 격리 중인데 6번 확진자의 가족 2명은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충남 태안의 A씨 부부의 검체를 확보해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생들이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라는 점에서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밀착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조금 전 태안의 어린이집 교사로 알려진 6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딸 검사 결과 음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현재 대전시가 관리 중인 시민은 모두 7명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전시는 오늘 의심 신고 3건이 접수됐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발열 등의 증세로 3명은 능동감시, 4명은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충남에서는 지금까지 34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고 접촉자 15명은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유출 사건을 조사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런 유출이 최장 30년간 지속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원이 방사성 폐수 배관 시스템을 오해해 벌어진 일이라는 건데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방출 장소로 확인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자연 징발 시설입니다. 이 건물 1층에는 방사성 폐기물에 오염된 폐수를 걸러주는 필터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 필터를 교체할 때 약 50리터의 오염수가 흘러넘쳐 지하 탱크에 모였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이 탱크가 외부의 맨홀과 연결돼 필터를 교체할 때마다 오염수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0년간 2년 주기로 필터를 13차례 교체한 것을 고려하면 어림잡아도 650리터의 폐수가 외부로 방출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같은 날 작업자 실수로 오염수가 바닥으로 흘러 넘쳤는데 이를 닦아내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하 탱크에 폐수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흘려서 확인을 해봤더니 흘려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땅 파서 다 확인했고요. 다만 방출된 오염수의 양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추산할 수 없다고 원안위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두 유출 경로를 종합하면 최소 650리터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대전 도심 하천에 방출됐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원안위는 그러나 이런 유출이 고의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 미숙도는 배관 시스템의 오해로 빚어진 거라며 자연 징발 시설에 대해서 사용 정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오염수 유출에 대해 죄송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 물질 방출 사고가 인재로 드러난 가운데 대전시는 자치단체가 원자력 시설을 감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연구원 측이 방사성 물질 유출 사실을 2주 지나서 통보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원자력 시설 사고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운하 전 대전 경찰청장, 중국 우한 교민이 수용된 아산 경찰인재 개발 원장이기도 한데요. 황 원장이 오늘 4월 총선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사직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등록에는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아직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신분상 경찰인 황 원장의 예비 후보 등록을 둘러싸고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총선에서 대전 중구 출마를 예고한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현재 중국 우한 교민이 수용된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장을 맡고 있는 황 전 청장은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대리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업무에 지금 매진을 해야 돼서 오늘 제가 대신 나왔고 그렇지만 이것이 조금 잠잠해지면 현장에서도 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할 것이고. 황 전 청장은 그러나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5일 제출한 사직원이 아직 수리가 안 된 상태. 현재는 엄연히 경찰 공무원 신분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면 사퇴한 것으로 간주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선거 중립 의무도 준수하도록 돼 있어 같은 법 안에서도 상충됩니다. 지역 정치권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황 전 청장은 선거 사범이나 각종 선거 정보를 다루는 경찰, 게다가 고위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과연 다른 선거에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실 분이 아직 뭐 사직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다는 거는 뭐 새로운 보수당과 대변인 입장을 떠나서 대전 시민의 입장으로서도 이해가 좀 안 가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황 전 청장은 경찰 인재교육원의 우한 교민 수용 시설 결정을 놓고 논란이 뜨거웠던 지난 29일과 30일 휴가를 내고 민주당 총선 후보자 교육에 참석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황교안 대표에게 요구문을 보내 황 대표가 한국당의 대표적 험지인 세종시에 출마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이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 사고로 실종된 뒤 보름이 지났지만 상황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된 폭설 등 현지 기상 여건이 나빠서 수색 작업이 일주일째 중단됐고 재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팔 현지에서는 실종자 가족 등의 요구로 현장 인근 강에 실종자 유실 방지용 그물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육부 지원을 받아 실종자 가족은 물론 실종 교사가 있는 학교 학생, 함께 출국한 동료 팀원 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이 대체로 맑고 포근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 분포로 영하권에 머물겠고 낮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휴일인 모레까지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 출근길 충남 곳곳에 눈이 내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오늘 73일간의 모금을 마친 가운데 대전과 세종은 100도를 넘겼지만 충남은 2년 연속 100도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모금 결과 대전은 사상 최고 모금액인 63억 7천만 원으로 106도를 기록했고 세종은 약 13억 원이 모여 113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충남은 목표액에 10억 원가량 모자란 약 157억 원을 모금해 94도에 머물러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도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와 관련해 병원 일부가 폐쇄됐다는 가짜 뉴스가 SNS에 돌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모병원은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구체적인 가짜 뉴스가 유포돼 환자와 직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가짜 뉴스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앞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 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정부 세종청사 청원경찰이 청사 3동 정문 앞 인도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은 인근을 통제하고 내용물을 확인했으나 폭발물이 아닌 주택이나 건물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 감지기로 확인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대학, 연구소와 산림곤충 동전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센터는 산림곤충 자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정보를 구축하고 보전, 활용과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립수목원은 우선 한남대와 충남대를 각각 나비와 노린재를 연구할 산림곤충 동정센터 지소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